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잠시 후에는 아마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셨나요? 도착에 어젯밤에 하셨습니다. 시간으로. 그러면 지금 어떤 일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도 일정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틀간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이랑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14, 15일에 바티칸에 가가지고 이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예비양으로 와서 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 기사가 들어와 있고요. 도착 행사한 것까지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해외 순방 일정 중에도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KSY 조사에 따르면 그 선거 직전에 했던 조사에 비해서 9.4%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더 겸허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기자님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X 내용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9%포인트 하락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고 지방선거를 어쨌든 당대표가 첫 일성이 어쨌든 대통령 덕분에 전반적으로 승리한 곳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표명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지율은 상반된 입장 쪽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 그리고 원인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 개가 좀 겹치긴 했더라고요. 겹치긴 했는데 이 표에서 보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9.4% 하락한 게 중도층의 하락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전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파가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배한 이후에 일단은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확률이 낮대요. 맞아요. 별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요새. 그런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응답률 면에서도 열성 지지층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겹쳐서 9.4%인데 아마 9.4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반등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쭉 가진 않고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지선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지금 지선 결과를 놓고 그 결과 성적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9.4까지 내려가진 않고. 예, 더 떨어지진 않는다.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또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의 그 항상 지지율이 떨어질 때 메시지를 내는 전통적인 방식은 청와대 참모를 이용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정도로 하고 넘어갔죠. 근데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낮은 자세와 겸손을 이야기하고 통합 포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거고 저번 기자회견 때도 본인의 어떤 자성, 반성 이야기를 했던 그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일단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전 눈에 들어왔었고 이정주 기자님의 분석에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아마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걸로 좀 보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번에 좀 제가 이제 KSO의 어제 자료를 좀 뜯어봤는데 지금 샘플이 이게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좀 이게 좀 정확히 나오진 않고 어쨌든 간에 잡힌 거 보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비슷하더라고요. 동수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랑 그다음에 부울경 쪽에서 좀 샘플이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체로 언론에서 봤을 때는 보수 중도층이나 부울경 중심으로 좀 긍정평가가 하락했을 거다.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좀 대체로 동의를 하고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항상 선거가 있고 나서 좀 급변하는 게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70% 정도 찍었었는데 6.13 지방선거 하고 나서 쭉 9월까지 하락을 했다가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선의 압승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견제 심리가 있을 거고 지지율 하락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이벤트 또는 뭐 경제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과제를 통해서 또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다시 반등한다. 하여튼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폭풍이 엄청나게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또 딱 붙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38.6대 38.1.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민주당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네. 국힘하고 쫙 갈라지는 분위기였는데 정당 지지도도 이렇게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이고 여전히 사과와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들었더라고요. 부정선거 팻말을. 예, 마스크는 또 왜 썼을까? 그래도 다 알아보는데.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6.5%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했다. 이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당 측면에서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네. 대선 이후에 딱 1년 지났거든요. 딱 1년. 예, 딱 1년인데 정당 지지도가 붙었어요.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내란 재판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2심 진행되고 있고 뭐 결론이 나오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올해 말까지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진압이 안 된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가 붙었다는 거는 냉정히 말하면 이제 여당이 지금 위기감을 좀 가져야 돼요. 이 원인이 뭐든 간에. 네. 그리고 사실 어느 분야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해서 친문 이제 또 전당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친명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전북에서 뭐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물론 정당이 정당 민주주의고 당원 주권주의가 맞죠. 네. 원칙적으로 맞는데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실 뭐 연합정치나 내각제처럼 그렇게 다원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양당제로 좀 굳혀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냉소적이지만 아니 자기들은 집권 1년 차에 윤석열 지지율 19%까지 나왔거든요. 그 무슨 박순애 교육부 장관 맞아요. 네. 그뭐 만 5세 뭐 미취아가 네, 그거 한다고 예, 유보 통합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 난리 나고 당시에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뭐 복지 정호용 뭐 당시 후보자 뭐 아들 문제나 이게 겹치는 거랑 19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집권 1년 차에. 근데 집권 1년 차에 19를 찍었는데 김기현을 찍어서 당대표를 시켰습니다.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 하는 말은 19%엔 우리도 엎드렸다. 쫌쫌따리 19%짜리한테. 예. 근데 민주당 참 대단하다. 지지율 60% 대통령도 예. 당이 흔드는 거예요. 당이 흔든다. 당이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국민의힘 사람들 보니까 당이 흔들고 있네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조소를 해요.